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2024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또 NBA 소식들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타이어스 존스가 피닉스 선즈로 향했습니다. 남아있는 자유계약 선수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고 또 최대어 선수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계약 규모가 또 아주 의외로 저렴했습니다. 1년에 단 3.3밀의 피닉스 선즈 행을 확정했는데요. 자, 피닉스가 제시한 그런 규모보다 더 많은 돈, 무려 4배가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타이어스 존스의 선택은 피닉스였습니다. 맷 이스비아 피닉스 구단주와 또 마이크 부덴홀저 피닉스 신인 감독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시를 받았고요. 결국 타이어스 존스는 피닉스 선즈 행에 도장을 찍었는데 베테랑 미니멈 계약이지만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스 존스가 피닉스로 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피닉스 선즈에서 뛰게 된 건 나와 내 가족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구단주 감독이 내가 피닉스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고, 여기에 피닉스는 NBA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닉스 선즈는 NBA 30개 팀 가운데 가장 셀러리가 현재 빡빡한 팀입니다. 당연히 세컨 에이프런은 넘겼고요. 피닉스 선즈가 만약에 세컨 에이프런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타이어스 존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CBA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타이어스 존스가 내가 우승팀에 뛰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꽉 먹고 알 먹고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타이어스 존스가 1년에 3.3밀이라는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존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다른 팀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우승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고 싶다는 게 이 존스의 열망이었잖아요. 실제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도 본인이 엄청나게 언해피를 띄우고 나온 건 아니지만 백업으로 뛰는 본인의 그런 롤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굉장히 에고가 좀 있고 또 본인의 기량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돈보다는 우승 가능성과 그리고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피닉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피닉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이어스 존스의 영입은 대단히 큰 그런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피닉스 선즈가 실패한 이유, 바로 메인 볼 핸들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이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2번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1번 없이 한 시즌 농사를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스 존스와 몬테이 모리스를 동시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드라는 겁니다.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4대1, 5대1, 6대1이 돼버리는 선수다 보니까 이 두 명을 함께 데려온 이 피닉스 선즈의 올 여름 비시즌 농사는 현재까지 대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케번 루니 대신에 아치우아를 데려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케번 루니는 지난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줄곧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워리어스는 케번 루니를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내보내고 대신 뉴욕 닉스에서 활약했던 프리셔스 아치우아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루머인데요. 일단 아치우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치우아는 토론토 랩터스에서 트레이드를 통해 뉴욕 닉스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의 부상 때 이 아치우아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자, 그런데 닉스는 이 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우아는 RFA가 아니라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현재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됐기 때문에 사인 앤 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뉴욕 닉스는 래리 버드 권리를 통해서 다른 팀이 줄 수 있는 계약보다 더 큰 금액을 맺은 후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앤 트레이드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뉴욕 닉스가 미켈 브리지스도 데려오고 여러 선수랑 연장 계약도 맺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룸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뉴욕 닉스는 브루클린 네츠와의 이 트레이드, 미켈 브리지스를 데려오면서
보얀 보고다노비치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선수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퍼스트 에이프런에 하드캡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세컨드 에이프런까지는 현재 11명인데 188.9밀까지는 16.9밀, 그러니까 약 17밀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버드나 혹은 TPA를 통해서 아치우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뉴욕 닉스의 여유분은 결국 무엇이냐? 구단 수뇌부가 일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번 루니를 또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아치우아에게 버드 권리를 활용해서 다른 팀이 줄 수 있는 계약보다 더 큰 금액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사인 앤 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트레이드를 한다면 저는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치우아는 아주 과소평가받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케번 루니는 아직까지 젊은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본인의 체구, 엄청나게 벌크업, 살크업을 했잖아요. 더 이상 빨라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공격 리바운드나 또 스크린, 그 다음에 또 뒷선에서 수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피드와 퀵리스가 느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케번 루니가 상대 미스매치를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현대 농구의 요건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뉴욕 닉스가 이 트레이드를 뭐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골든스테이트가 만약에 이 트레이드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전력은 업그레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뉴욕 닉스가 현재까지 샐러리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에 관련한 소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프시즌 내내 소문만 무성했던 제라미 그랜트가 레이커스로 향할 수도 있다라고 잭 로우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하지만 포틀랜드의 제라미 그랜트에 대한 스탠스는 일관적이죠. 우리는 제라미 그랜트를 내보낼 수는 있는데 1라운드 픽 한 장은 안 된다. 1라운드 픽 2장을 받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디러셀을 원치 않는다라는 스탠스인데, 지금 제라미 그랜트의 가치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30살을 넘긴 상황에서 강팀에서 무언가를 보여준 적은 많지 않아요. 약팀의 에이스, 약팀의 2옵션, 또 약팀의 에이스로 커리어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제라미 그랜트의 가치를 1라운드 픽 2장으로 보진 않고 있어요. 대부분은 1라운드 픽 1장이라고 보는데, 일단 포틀랜드는 비싸게 팔아먹는 게 당연히 구단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1라운드 픽 2장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라미 그랜트가 레이커스로 간다면 당연히 큰 도움은 되겠지만, 루이 하치무라, 제라드 반더빌트, 또 하다못해 르브론 제임스도 있고요. 같은 포지션에 비슷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교통정리가 잘 될까? 그랜트를 데려온다고 해서 유의미한 그런 이 공격과 수비 업그레이드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자,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랜든 잉그램의 거취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일각에 따르면 연장 계약 그리고 트레이드 모두 가깝지 않은 상태다. 뉴올리언스는 브랜든 잉그램에게 많은 돈을 줄 생각이 없고, 브랜든 잉그램은 일단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트레이드는 현재 새로운 CBA 룰상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데요. 일단 잉그램 측은 계속해서 4년 210밀의 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브랜든 잉그램에게 또 맥스 계약 태우기는 좀 애매하죠. 일단은 건강에 의문부호가 붙고, 그 다음에 그동안 브랜든 잉그램이 보여준 부분도 많지만 이게 연평균 50밀을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고개를 가로젓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유타 재즈가 브랜든 잉그램의 행선지 후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유타는 라우리 마카넨과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잉그램을 데려와서 윈나우 모드로 갈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브랜든 잉그램에게 직접적인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라우리 마카넨과 일단 연장 계약을 맺고, 라우리 마카넨과 연장 계약을 맺는다는 건 리빌딩이나 리툴링이 아니라 일단 달려보겠다는 심산이니, 거기서 전력을 보강하고자 잉그램을 데려와서 윈나우 모드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지의 생각인 거죠. 자, 현재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1차 에이프런 하드캡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뉴올이 샐러리를 사실 더 받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잉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팀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반대로 유타 재즈가 만약에 잉그램을 받는다면 이거는 거의 덤핑에 가까운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타 재즈로 가는 시나리오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유타 재즈가 라우리 마카넨의 연장 계약을 이대로만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그 계약 규모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만 하게 된다면 유타 재즈는 캡룸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룸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브랜든 잉그램을 데려오는 난이도 자체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훨씬 낮죠. 왜냐하면 막말로 워커 캐슬러 하나만 보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타 재즈로 가는 그 그림이 일단 라우리 마카넨의 연장 계약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라우리 마카넨의 다음 시즌 계약이 수정이 안 돼야 돼요. 그대로 가면서 그 캡룸을 갖고 브랜든 잉그램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잉그램은 좋은 선수지만 첫 번째 4년 210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마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도 좋은 선수긴 한데 4년 210밀은 약간. 두 번째, 유타 재즈가 잉그램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라우리 마카넨과 연장 계약, 그리고 다음 시즌 계약 그대로, 그 다음에 워커 캐슬러 같은 선수를 팔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모로 브랜든 잉그램의 거치는 첫 번째 문장처럼 계속해서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쭉 가서 2025년 여름에 FA가 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클리블랜드와 브루클린이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클리블랜드가 데리고 있는 루키 스케일이 끝난 아이작 오코로와 브루클린이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던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오코로와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다발, 그 다음에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클리블랜드는 브루클린 네츠의 도리안 피니 스미스 뿐만 아니라 캠 존슨에도 관심이 있다고 해요. 자, 하지만 DFS보다는 캠 존슨이 더 비싼 선수입니다. 선수가 비싸면 그만큼 난이도는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닌데 낮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 존슨보다는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아이작 오코로에게 흥미있는 구단도 있습니다. 바로 LA 클리퍼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유타 재즈인데, 아마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NBA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이작 오코로의 장점과 단점을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1라운드 5순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능력 빠방하고요. 쓸데없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팀 플레이에 해가 되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코트 바깥에 사생활이 난잡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선수도 아닙니다. 여기에 수비력 끝장나고요. 2번부터 한 4번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용성도 있어요. 다만 오코로가 기대보다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확실한 공격력의 부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리블랜드에서도 입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합니다. 클리블랜드가 더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런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것도 오코로의 기량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작 오코로를 직접 뽑은 클리블랜드라 할지라도 오코로를 놓고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고요. 반면에 브루클린 네츠가 만약에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팔고 싶다면 눈을 낮춰야 됩니다. 한때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1라운드 픽 1장, 2장짜리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거품은 꺼진 지 오래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리안 피니 스미스의 가치는 그냥 2라운드 픽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2자리 득점도 안 되고, 나이도 지금 어느덧 30살을 넘겼고, 잠재력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 네츠가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정말 팔고 싶다면 몸값을 낮춰야 된다. 본인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NBA 소식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도 저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2024 파리올림픽 기간에도 조코피TV는 NBA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